안녕하세요. 외국인 투자기업 그리고 한국 진출 기업을 위한 회계 세무 가이드란 주제로 설명드리게 된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한국 진출의 세 가지 대표적인 형태, 자회사와 지사와 연락사무소의 특징과 과연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 진출 형태인지에 대한 결정 문제, 그리고 자회사, 지사 각각 그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에 설립 및 설치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설립과 관련된 마지막 시간으로 연락사무소의 형태로 한국에 진출하는 경우에 그 설치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사무소는 자회사 또는 지사 형태와는 다른 큰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한국 내 영업활동이 불가능하고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조사나 여러 가지 정보조사 등 예비 보조적 활동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업무에 제약은 있지만 자회사 및 지사와 비교해서 설치 절차가 굉장히 간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지사의 설치 때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연락사무소도 외국 본점의 브랜치, 사무소의 개념이기 때문에 외국 본점에 대한 한국 행정기관의 검증이 필요한 점은 동일하고,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소요 시간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사무소는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 절차가 있는데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처음은 외국기업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라는 걸 외국환은행에 가셔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외환신고를 하는 단계고요. 지사 설치할 때 썼던 동일한 서류를 사용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지사로 낼지 아니면 연락사무소로 낼지 체크를 하게 돼 있는데, 이때 사무소 쪽에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외국 본점의 명칭이나 소재지나 주된 업무의 내용, 그리고 연락사무소를 국내에 설치했을 때 하고자 하는 시장조사나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이런 내용 등을 간단하게 기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가 무사히 완료되게 되면은 과세관청에 가서 고유번호 등록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자회사와 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연락사무소는 제가 가장 큰 특징으로 영업활동을 전혀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어쨌든 한국 내 외환신고를 하고 연락사무소를 설치했기 때문에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더라도 관리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고유번호를 이제 부여를 함으로써 이 고유번호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준비 서류는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서, 연락사무소의 도장과 소장의 취임 승낙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서 고유번호를 받으시게 되면 연락사무소의 설치는 끝나게 됩니다. 연락사무소 설치 시에 유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 텐데요. 자회사와 지사의 설립 설치에서도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일 처음에 하실 작업은 사실은 사업장 확보입니다. 사업장 확보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 및 고유번호증 발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작업 앞에 사업장 확보하는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보통 한국에 와서 연락사무소를 만들어야겠다고 하시게 되면은 여러 번의 이제 파견이나 출장을 통해서 한국을 경험하시게 될 텐데, 이때 입지 확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하는데 가장 좋은 입지가 어디인지를 살펴보고 그 입지를 확인하셨다 그러면은 이제 당장 연락사무소가 설치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예비 연락사무소 소장의 명의로 계약하신 후에 이후에 연락사무소 설치가 완료되면 변경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내 영업활동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여 실제 영업활동에 해당하거나 곧 영업활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락사무소가 아닌 자회사 또는 지사로 만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첫 번째, 실제 영업활동에 해당하거나 실무적으로 제가 많이 겪는 문제인데, 한국에서 여러 가지 시장조사 등을 하겠다고 연락사무소를 만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은 영업활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 여행사가 있었는데 한국에서 직접 이제 여행객을 모객하겠다는 이유로 한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이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이렇게 했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객 행위를 하게 되면은 자금도 이제 일본 본사 쪽에 전달을 하고 이런 역할을 했었는데,
왜 일본 여행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영업활동은 아니고 단순 조력 업무이기 때문에 연락사무소가 맞다 이렇게 해서 개설을 했었는데 추후에 국세청에서 그거는 모객행위와 관련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영업활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락사무소로 하면 안 되고 자회사 내지는 지사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영업활동과 관련해서 발생한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판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영업활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 한국에 진출하시려고 하는 경우에 조금 한국이 수익성이 있을까? 진출하면 좋을까? 좀 판단이 안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에 일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연락사무소를 먼저 개설하고 추후에 이제 자회사 내지는 지사로 변경하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연락사무소에서 자회사 내지는 지사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연락사무소를 폐쇄를 하고요. 자회사 내지는 지사의 설립 설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의 한국 진출이 확정돼 있는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연락사무소를 거치지 마시고 자회사 또는 지사로 오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정말 모르겠다, 시장조사를 해봐야겠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연락사무소로 오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락사무소의 경우에도 자본금 불입 같은 건 필요 없지만은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운영자금을 본사에서 보내주게 되거든요. 이때 정확하게 외환신고를 통해서 자금을 유입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연락사무소의 폐쇄 시에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리고 남은 자금을 외국 본점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과태료나 가산세는 붙게 될 거고요. 심한 경우에는 외환관리법 조사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주의하셔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연락사무소 설치와 관련된 내용과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